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어 어휘론 제4장 다이어와 동음어 5번째 부분 발표를 맡게 된 중국 언어문화전공 한병호라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옆에 페이지를 달아놨는데 교재를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동음어의 연원입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중국 표준어 음절, 즉 보통화의 음절수는 제한적인데 음절 수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다이어와 동음어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교재에서는 동음어가 형성되는 경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동음어의 세 가지 형성 원인 중 첫 번째로 음운이 변화되어서 동음어가 된 경우입니다. 고대 한어는 보통화와 음운 체계가 달랐다고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의 보통화는 음절수가 줄어들었고 음절수가 줄다 보니까 동음 현상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음운 체계가 단순해져서 어떠한 단어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이음절어 역시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음절어라고 해서 동음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음은 보통화에서는 전부 찌엔으로 읽는 단어와 형태소들입니다. 표를 보시면 과거에 어떤 발음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래의 네 어휘가 고대 한어에서는 성모와 운모가 전부 다른 어휘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조도 통일되지 않고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단어들은 이음절어 합성어입니다. 이 합성어들은 기존에 존재하던 단음절어를 형태소로 삼아서 이루어진 단어들입니다. 이렇게 이음절어에도 동음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음어의 두 번째 형성 원인으로는 단어 의미가 분화된 것입니다. 원래는 다이어였던 각 단어의 의미 항목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는 연관성을 잃고 아예 다른 단어로 분화가 되면서 동음어가 된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크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옆에 제가 네이버 사전을 사진으로 올렸는데 첫 번째 의미로는 색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로는 15분이라는 시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 시간으로서의 크어는 사실 첫 번째 의미인 색이다 라는 것에서 의미가 떨어져 나왔다는 것이죠. 고대의 시간은 하루를 100개의 눈금을 나누어서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100개의 눈금을 새겨 놓았으니 새겨 놓은 시간을 측정할 때 그 색이다 라는 뜻의 크어라는 단어를 그대로 가져다 사용한 것이죠. 그렇게 시간의 단위가 된 크어가 쓰이고 쓰여서 지금의 15분으로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일반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면 당연히 연관성이 없는 두 개의 단어로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크어라는 단어는 동음어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직접 계산을 해봤는데 고대의 크어는 정확히 14.4분으로 지금과는 차이가 얼마 안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로는 바를 들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장악하다, 잡다, 들다, 쓰다 라는 동사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 바라는 단어는 역시 쓰이고 쓰여서 지금에 와서는 그냥 문법적인 의미로 어떠한 대상의 처치를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가 되었고 이것이 점차 보편적인 의미로 사용되면서 원래의 동사로서 쓰였던 바가 문법적인 기능만을 수행하는 허사로 분화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바라는 단어 역시 동음어가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음어의 세 번째 형성 원인으로는 외래어를 음역하면서 고유어와 음운 형식이 같아진 경우입니다. 위의 미는 원래 쌀이라는 고유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외국에서 거리를 재는 단위인 미터가 들어오면서 그대로 음음과 쓰기가 쌀과 똑같아진 것입니다.
이렇게 쓰기 형식과 음운 형식이 전부 똑같은 단어는 동음, 동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밑에 안과 쯔리는 음절만 같고 쓰기 형식은 다른 동음 이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동음어와 다이어의 구분입니다. 동음어와 다이어를 구분하는 기준은 단어 의미가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릅니다. 단어 의미가 연관성이 있다고 보면은 그 단어는 다이어인 것이고, 연관성이 없다고 보면 동음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연관성이라는 게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하면 이 책에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원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두 단어 의미가 연관성을 지녔냐이고, 두 번째로는 현재의 의미를 봐서 연관성을 지니고 있냐, 이 두 가지를 갖고 경우의 수를 분류를 하는데, 슬라이드의 표를 보시는 것과 같이 딱 네 가지로 나눠 떨어집니다. 이렇게 각 경우의 수를 제가 A, B, C, D로 순서를 붙여 놓았습니다. 먼저 A와 D를 보겠습니다. A와 D는 어원적 연관성과 현재의 연관성 유무가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다이어, 동음어 구분이 딱 맞아 떨어지는데요. A는 어원적으로도 단어 의미의 연관성이 있고 현재에도 계속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A의 예시로 거와 먼이 있는데요. 거의 본래 의미는 사람, 동물이 음식을 먹거나 소리를 내는 기관, 즉 입이죠. 여기서 파생이 된 의미로 사람, 동물을 세는 단위가 있는데 이는 지금에 와서도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먼 역시 본래 의미인 문에서 형상 혹은 역할이 문과 같은 것에서 비유적으로 쓰는 말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단어에서도 역시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D는 어원적으로도 지금에도 단어 의미의 연관성이 없는 단어입니다. 옆에 지아오는 뿔이라는 의미와 화폐 단위의 의미 두 가지로 두 단어 간의 연관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좀 전에 설명했던 단어인 미 역시 이 D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C의 경우입니다. C는 어원적으로는 단어의 의미가 연관성이 없지만 현재로서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예시로 짠이 있는데요. 짠 두 번째 단어 의미는 원래 몽고어에서 차용되어서 역참의 의미로 사용되었었는데 오늘날에는 그 의미가 변화되어서 멈춰 서는 곳, 즉 정거장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즉 과거에는 연관이 없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오히려 연관성이 있는 단어가 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B의 경우입니다. B는 어원적으로는 단어 의미가 연관성이 있지만 현재에는 연관성을 찾기 힘든 단어입니다. 이전에 설명했던 크라는 단어가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만약 크를 동음어가 아닌 동의어로 판단을 하게 된다면 어원적 단어 의미와 현재의 단어 의미라는 기준 자체가 성립이 하지 않게 되고 또한 동음어의 연원인 단어 분할을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다음으로 다이어와 동음어의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어와 동음어의 작용은 크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이 두 가지의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다이어와 동음어를 사용함으로써 하나의 음운 형식이 여러 개의 단어 의미와 연결이 됩니다. 이는 중국어뿐만 아니라 언어 그 자체에 공통적으로 생기는 현상입니다. 만약 한 개의 의미 항목이 단 한 개의 음운 형식으로 표현된다면 그 음운 형식의 수가 너무 많아져서 사람이 기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뿐더러 사람의 입으로 표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생길 것입니다. 즉 반대로 말하자면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 즉 음운 형식의 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와 동음어가 생기는 것이며 이에 따라서 언어 부호, 즉
문자의 경제성과 편리성을 갖게 되면서 언어를 학습하고 사용하는데 더 편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앞 슬라이드에서 쌍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써놨는데 쌍관은 동음어를 이용하느냐, 다이어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해음쌍관과 의미쌍관으로 나뉩니다. 해음쌍관은 동음어의 쌍관을 의미합니다. 슬라이드의 글을 보시면 윗줄에 써있는 지우원은 오랫동안 들린다, 즉 유명하다는 뜻이고 아래의 지우원은 아웃푼이라는 뜻입니다. 즉 동음어의 쌍관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미쌍관은 다이어의 쌍관을 말합니다. 아래의 글을 보시면 마지막에 因此认为坐海船坐飞机是不亦快哉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콰이는 기쁘다 라고 쓰였지만 콰이의 빠르다라는 뜻 또한 가지고 있어 앞문장의 상황에 비춰봤을 때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연상을 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쌍관은 일상생활과 작품 속에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쌍관을 이용할 때 두 가지 특징을 이용하는데 첫 번째로 음과 뜻에 우연히 연관되는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언어 유희나 헐후어에 사용되는데 아래의 첫 번째 예를 보시면 창문에 대고 나팔을 부는 행위가 명성在外라는 즉 밖에 소리가 있다는 것을 연상시키는데 여기서 밍은 동음어로서 밖에 이름이 있다는 뜻으로도 연상이 됩니다. 즉 창문에 대고 나팔을 부는 것이 밖에 명성이 자자하다는 헐후어가 되었습니다. 아래의 예도 도자기를 뜻하는 츠와 단어를 뜻하는 츠의 동음으로 두꺼비가 도자기 항아리로 떨어지는 것이 단어를 또박또박 말하다 라는 헐후어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활용은 아래의 대화처럼 상성에서도 사용이 되는데 이 대화는 갑이 오후에 열은 가족회의라고 말한 것을 을이 무도회로 잘못 인식한 것을 보여줍니다. 오후회의라는 뜻을 가진 오회와 무도회의 오회가 쌍관이기 때문에 생겨난 대화입니다. 쌍관을 이용할 때의 두 번째 특징으로 함축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가요 가사의 마지막을 보면 바늘 끝을 뜻하는 쩔신과 진심을 뜻하는 쩔신이 동음어로 쌍관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이어와 동음어의 작용의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의미를 혼동하게 해서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시로 타 시완 팅 유에쥐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절강성극을 좋아하는지 광동극을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래의 예시 또한 공식을 말하는지 공적인 일을 말하는지 말만 들었을 때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혼란을 줄이고자 사람들은 다른 의미가 연상되는 단어를 피해서 사용을 하곤 하는데 여기서는 라오이타오 공시 대신에 라오이타오 반파 라고 사용하는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기록에 나와 있는 이형어와 동형어입니다. 먼저 이형어는 동일한 단어를 다르게 쓴 것입니다. 아래에 연결되어 있는 두 단어들이 이형어의 예시인데 이형어 중에는 읽었을 때의 발음, 즉 도금이 동일한 경우가 있고 도금이 약간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약간 다른 이유는 이형어가 단어의 전체 혹은 부분을 다른 글자로 기록하는 것에서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형어는 특정한 의미를 나타낼 때에만 이형어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시 중 하나로 부티에가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두 단어 모두 순종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편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에는 오른쪽에 있는 부티에를 사용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타당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에는 왼쪽에 있는 부티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영어의 사용을 정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이체자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써져 있는 第一批议题字 整理表에서는 이체자를 쭉 열거해 놓고 전자를 표준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의미의 도금을 분화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리하이는 이익과 손해라는 뜻으로 리하이, 사성 이렇게 읽고 맹렬하다라는 의미로는 리하이, 사성, 경성 이렇게 두 가지의 뜻과 도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전자의 의미로 리하이를 쓸 때는 앞에 써놓은 리하이를 쓰고 후자의 의미로서는 다른 글자를 가져와서 리하이 이렇게 분화해서 사용하는 식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이 영어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대중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을 쓰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예시로 스 외에는 더 많이 쓰이고 있는 전자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필획이 간단하고 쓰기 편한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人才를 예로 들자면 필획이 더 적은 후자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 이 영어 중 형태소 의미 표현이 더 분명한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예시 지우종을 예로 들자면 후자가 더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이를 선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단어의 의미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용모, 품행 등이 단정하지 못하고 건들건들하다 라는 의미는 옆에 쓰여있는 띠얼랑땅 이라는 의문 형식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전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동형어입니다. 동형어는 의문 형식이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 동음, 동형, 동형, 이음으로 나뉘게 되는데 동음, 동형은 155페이지에서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동형, 이음어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동형, 이음어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조만 다른 경우입니다. 여기 홍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렇게 삼성, 홍으로 쓰일 때에는 홍하이즈, 즉 아이를 어르다 할 때 어르다, 달래다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사성, 홍으로 쓰일 때는 떠들썩하다 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모 혹은 성모와 성조가 다르고 운모만 같은 경우입니다. 예시를 보면 단이라고 발음을 하면 솜을 타다 할 때 타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딴이라고 발음을 하면 탄환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운모 또는 운모, 성조가 다르고 성모만 같은 경우입니다. 아래 예시의 단어를 루어라고 발음을 하면 떨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라고 발음을 하면 뒤처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네 번째 경우는 첫 번째 음절은 같은데 두 번째 음절이 경성인지 아닌지의 차이가 있는 경우입니다. 아래의 예시 단어를 보고 찡션이라고 읽으면 정신이라는 뜻이고 찡션이라고 읽으면 활력이 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음어는 다른 단어이지만 역사적 혹은 의미적으로는 서로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래의 종과 종 모두 싹이 트는 것과 관련이 있고 장 역시 자라는 것, 장, 길다 이것이 원인과 결과처럼 관련이 있습니다. 즉 동형 이음어는 단어에서 의미의 변화가 생기면서 음은 역시 변화가 생겨서 각기 다른 언어 단위가 된 것입니다. 이도거입니다. 이도거는 동일한 서사 형식의 단어나 형태소가 다르게 읽히는 것,
즉 각기 다른 도금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도거에서는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동일한 단어에 동일한 의미를 가지지만 도금만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아래 예시에 무지개라는 뜻으로 쓰이는 이 단어는 서면에서는 홍으로 읽히고 홍차이처럼 단독으로 쓰이지는 않지만 구어에서는 짱이라고 발음하며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색을 뜻하는 단어 역시 서면에서는 옌서처럼 서로 읽히고 단독으로 쓰이지 않지만 구어에서는 샤이라고 발음하며 역시 단독으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동형 이음어의 의미가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아래의 예시를 보면 롱이라고 발음을 하면 새장, 우리, 감옥이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고 롱으로 발음을 하면 덮어 씌우다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따라서 이 둘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형 이음어의 의미가 전혀 연관이 없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 한자를 들 수 있는데요. 또라고 발음을 하면 모두라는 뜻이고 두라고 발음을 하면 도시, 수도, 대부분이라는 의미로 쓰여서 둘의 의미는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상으로 중국어 어휘론 제4장 가이어와 동음어 중 5번째 부분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